안녕하세요. 2018년 이투스 물리학 1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선생님 이름이고요. 글씨가 잘 보이나요? 글씨가 너무 크거나 작으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여러 가지 운동 단원부터 나가볼 건데, 일단 요 물리학 1 얘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물리 1이었는데 2015년 개정교육과정이 되면서 물리학 1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고 내용도 조금 바뀌었지요. 우리가 선생님이랑 같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첫 번째 단원, 이 운동, 여러 가지 운동이라는 단원을 배워볼 건데, 보통 흔히 하듯이 첫 번째 시간은 약간 역사적인 내용을 보면 좋겠죠? 그럼 한번 물리학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바로 책의 내용을 나가볼게요. 자, 고대 그리스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340년에는 그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그리스 시대의 수많은 철학자들 중에 이제 마지막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를 했나?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 낙하하는 물체의 그 속도가 바로 무게에 비례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보다 2배 무겁다면은 그 물체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시간은 절반이 된다는 뜻이겠죠.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절대로 그냥 주장한 건 아니에요. 정말로 유체 안에서는 무거운 돌이 가벼운 돌보다 빨리 떨어지고, 우리가 흔히 일상적인 경험에서도 쇠망치하고 깃털을 떨어뜨리면 쇠망치가 먼저 떨어지잖아요. 좀 당연한 그런 주장 같기도 하고 반드시 맞을 것 같은 주장 같기도 합니다. 자,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그 이후 거의 이제 800년 이상 전혀 반박되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이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이때 나타납니다. 서기 500년대 바로 이제 필로포노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돼요. 필로포노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나? 자기가 생각하기에 무게의 비가 1대2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비는 1대1인 것 같다라는 이제 그 주장을 하게 돼요. 주장을 하게 되지만 그 당시에는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학파에 이미 이제 그 압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다지 논쟁이 불거지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 필로포노스 이후로 여전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력은 강했고, 그 영향은 이때까지 이어졌습니다. 바로 1586년에는 바로 수학자인 존 스테빈, 시몬 스테빈이에요. 이 덴마크의 수학자였던 이 시몬 스테빈이 정말 실험을 하게 돼요. 어떤 실험을 하게 되나? 무게비가 1대10인 그런 납덩어리를 떨어뜨려요. 그랬는데 무게비가 1대10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비는 거의 동시였다라는 그런 관찰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한데?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4분 오열해서 서로 이제 논쟁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90년 이때는 어떤 인물이 등장하나? 바로 갈릴레이가 등장을 하지요. 갈릴레이는 이탈리아의 피사에 있는 탑에서 쇠공을 떨어뜨리는 실험을 했다는 것으로 이제 유명하지요. 그 소문이 맞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실험은 이 스테빈의 실험의 반복에 불과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레이를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뭔가? 갈릴레이는 그것을 이제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바로 이 운동의 원인이 무엇일까 고민을 했지요. 하지만 굉장히 이렇게 뛰어난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의 원인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 해답을 찾기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운동의 원인이 아니라 이 운동을 바르게 기술을 하자, 이런 쪽으로 이제 초점을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그 결과 이 갈릴레이는 어떤 결론에 도달했나? 바로 이 떨어지는 물체가 이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항상 그 속도가 이 무거운 게 빠르냐, 가벼운 게 빠르냐, 이게 이제 논쟁의 그 주된 논점이었는데, 이 갈릴레이는 이런 발견을 하게 돼요. 속도가 변한다는 그런 이제 발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갈릴레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이런 것이 되었어요. 바로 속도가 변하는데 과연 시간에 비례를 할까? 아니면 거리에 비례를 할까? 낙하한 거리에 비례를 할까? 이런 이제 질문에 이제 자신의 그 고민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무엇이 맞았을까? 결국 올바른 답을 얻게 된 것은 바로 1609년. 이때 이제 갈릴레이가 드디어 결론을 얻게 돼요. 바로 속도라는 것은, 낙하하는 물체의 속도는 시간에 비례를 하고, 그리고 모든 물체는 공기에 저항이 없을 경우에 동일한 가속도로 낙하를 한다. 이런 그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게 될 저 여러 가지 운동이라는 첫 번째 단원의 내용, 이 내용은 갈릴레이 같이 뛰어난 과학자도 근 20년이 걸렸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고민한 이래로 거의 20년이 걸쳐서 겨우 깨달은 사실, 바로 속도는 시간에 비례하고 모든 물체는 동일한 가속도로 운동을 한다. 결국 갈릴레이는 이 운동을 올바르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그 용어를 명확하게 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은 첫 번째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책의 9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9페이지. 자, 9페이지를 보면 첫 번째 그 제목이 뭐예요? 작은 제목이 바로 이동거리와 변이라는 그 제목이 보이죠? 자, 이동거리와 변이. 여러분들은 이미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예 하나로 한번 이 이동거리와 변이가 무엇인지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동거리와 변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한 가지 개인적인 선생님의 사생활을 밝혀야 되겠어요. 선생님은 여성분과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모비, 고양이죠. 네, 고양이. 자, 이 고양이는 집에 있는 걸 좋아해요. 집에 있는 걸 좋아하지만 그래도 이제 하루에 20분 이상 놀아줘야 돼요. 숨을 헐떡일 정도로 이제 뛰어다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을 해도 이제 고양이를 놀아줘야 되니까, 자, 현관문로 달려나온 고양이를 보고 선생님이 이렇게 물고기 장난감을 이제 던져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고양이가 이제 뛰어가요. 근데 강아지는 직진해요. 강아지는 이제 충실한 동물이니까. 근데 고양이는 그렇지 않아요. 달려가다가 관심 없는 척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결국 가서 이제 물고기 장난감을 확 깨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고양이가 어떤 운동을 했나 한번 그 기술을 해보면은, 이 현관문을 이제 기준 위치 0m라고 하고, 이 고양이가 뛰어가다가 처음으로 멈춘 곳, 그곳을 이를테면은 뭐 5m라고 하고, 선생님 방이 이렇게 크지는 않은데 그냥 크다고 한번 해보겠어요. 기분은 좋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돌아서서 온 곳까지 그 현관문으로부터의 위치는 뭐 3m라고 한번 해보고, 마지막으로 다시 뛰어가서 물고기 장난감을 입에 콱 깨무는 그곳의 위치는 뭐 8m라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은 질문할게요. 이동거리는 얼마일까요? 이동거리? 자, 이동거리는 바로 이 고양이가 실제로 움직인 그 경로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 자, 5m, 그 다음에 7, 9, 그 다음에 3m를 더 갔으니까 12m가 되겠죠? 네. 이동거리는 바로 12m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반면에
변이라는 것은 위치의 변화라는 그 단어의 이제 첫 글자를 딴 건데, 변이는 바로 출발 위치와 도착 위치의 직선거리지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처음은 0, 나중은 8m니까 8m가 될 거예요. 네, 어려운 거 없죠? 다 알고 있네.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를 보면은 제목이 이번에는 속력과 속도라고 나오고 있어요. 속력과 속도. 얘는 또 뭔가? 자, 이 고양이가 달려가는 이 상황에 이제 시간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처음에는 얘가 이제 처음에 이제 현관문에서 출발할 때, 그때를 우리 0sec, 0초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이가 뛰어가다가 처음 멈추는 순간, 그때를 이를테면은 뭐 3초라고 하고, 그 다음에 뒤돌아서 다시 여기까지 오는 순간을 뭐 이를테면 뭐 8초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저 물고기 장난감을 콱 깨무는 순간을 10초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책에 보면은 저 속도와 속력의 정의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속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책에는 써있지 않지만 여기 앞에다가 평균이라고 작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 평균 속력이라는 것은 책에 나와 있듯이 이동거리를 총 걸린 시간으로 나눈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동거리는 물론 이제 12m라면, 그럼 걸린 시간은 보면 알겠지만 10초가 걸렸잖아요. 10초로 나누면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 평균 속력은 0.6m/s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이 단위들도 마치 문자인 것처럼 나눠주고 있다는 사실, 눈여겨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 아래 보면은 이번에는 속도라는 그 정의가 나와요. 역시 여러분 그 앞에다가 평균이라고 작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는 뭔가? 정의를 보면은 바로 이번엔 변이를 시간으로 나누고 있죠. 그럼 변이는 얼마? 8m 우리가 구했으니까 10초로 이제 나눠주면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속도는 바로 0.8m/s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선생님이 실수를 했네요. 12m를 10으로 나누면 1.2지요. 미안합니다.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은 뭔가? 간단한 사실은 이 이동거리는 언제나 이제 변이보다 항상 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동거리라는 것은 물체가 실제로 스쳐 지나간 그 궤적의 길이를 말하기 때문에, 반면에 변이는 이 물체가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를 직선으로 이은 그 직선의 길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항상 이동거리보다는 변이가 더 짧고, 마찬가지로 각각을 이제 시간으로 나눴기 때문에 평균 속도보다는 이제 크게 되는 것이지.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고양이의 운동을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9페이지의 오른쪽에 약간의 여백이 있는데 거기다 한번 이런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가로축이 시간, 세로축이 위치를 우리가 S라고 쓸 거고, 지금 보듯이 이 물리량에다가 이제 단위를 나눈 혹은 괄호를 쳐서 그 단위를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고양이의 운동을 한번 그래프로 나타낸다면은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이 그래프가 실제로는 이런 운동을 나타낸다는 것은 약간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네, 이해가 돼요? 자, 이해를 잘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때의 시간은 얼마일까? 자, 이때는 바로 고양이가 처음 멈추는 그 순간을 의미하잖아. 그러니까 3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의 그 위치는 현관문으로부터 5m 지점이 되겠어요. 맞죠? 한편 여기는 저 그림에서는 어디예요? 8초인 순간이죠. 한편 이때의 그 위치는 3m 위치가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물고기 장난감을 콱 깨무는 순간, 그때는 바로 10초의 순간이 되겠고, 그때의 위치는
8m가 되죠. 그럼 잘 이해했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 출발한 때로부터 도착할 때까지 그 평균 속도와 평균 속력을 구해봤는데 한번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여기에 지금 고양이가 순간 멈추는 이 순간이 있겠죠? 그리고 물고기 장난감을 무는 이 순간이 있겠죠? 이 두 개의 순간은 이 그래프에서 어디에 있을까? 방금 우리가 찾아봤듯이 바로 여기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순간 사이에 한번 평균 속도를 구해보자 라고 한다면은, 자, 평균 속도라는 것은 걸린 시간으로 변이를 나누는 거니까 한번 구해보면 이렇게 되겠지요. 일단 소요된 시간은 지금 10초 그리고 3초 3초부터 10초까지 이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 소요된 시간은 10 빼기 3, 7초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이동 거리, 아니 변이는 나중 위치가 8, 처음 위치는 5니까 둘을 뺀 이런 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런 계산을 하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고양이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속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처럼 이 SI 단위, 미터나 세컨드는 계산을 할 때 선생님이 지금처럼 종종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어떠한 혼란이 없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얘는 왠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뭐예요? 바로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책에 있는 그래프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바로 이 속도라는 것은 바로 ST 그래프. 지금 우리가 그린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위치인 그래프를 우리가 ST 그래프라 부를 건데, 이 ST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로 이제 속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식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시간과 위치를 문자로 나타낸다면 그래서 이 순간의 그 시간을 t1, 이 순간을 t2, 이 순간의 위치를 s1, 이 순간의 위치를 s2라고 나타낸다면은 이 속도라는 것을 식으로 일반적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바로 책에 있는 그 속도에 대한 일반적인 식 v는 바로 t2-t1 분의 s2-s1이 될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이런 계산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그리스 문자로 이렇게 델타로 t2-t1을 델타 t, s2-s1을 델타 s라고 쓸 겁니다. 얘의 기하학적 의미는 뭐? 바로 ST 그래프의 기울기다. 그것이 바로 속도다 라는 것이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그 아래를 볼게요. 이 9페이지의 맨 아래를 보면은 이번에는 방금 우리가 구한 건 평균 속도죠. 평균 속도. 자, 그렇다면은 이건 뭔가? 9페이지의 맨 아래를 보면 이번에는 순간 속도 라는 제목이 보입니다. 순간 속도. 자, 순간 속도는 뭔가? 예를 들어서 이 비행기를, 종이 비행기를 던져봤어요. 종이 비행기를 이제 접어서 이렇게 던지면 어때요? 던지면 처음에 빨라요. 빠른데 나중에 급격히 느려지면서 이제 땅에 떨어지죠. 그쵸? 처음에는 이렇게 빠르게 날아가다가 점점 이제 느려지다가 이제 땅에 떨어지는 그런 운동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방금 우리가 봤듯이 이 평균 속도라는 것은 걸린 시간분의 그 변이가 되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그런 계산을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 자, 이 비행기의 운동을 역시나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 볼게요. 우리가 고양이의 달려가는 그 운동을 그 그래프로 나타냈듯이 한번 이 비행기의 종이 비행기 운동도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얘는 이런 운동을 할 거예요. 처음에는 급격하게 위치가 변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정지를 하죠. 정지라는 것은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대략 이런 정도의 그래프를 가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처음 순간부터 예를 들면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우리가 평균 속도를 구하자라고 한다면은 이 그래프상에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바로 이 지점에 해당하는 그래프상의 점에서 이 지점까지의 그 직선의 기울기를 계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결국은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계산을 계속해서 줄여가면서 그 시간 간격을 줄여가면서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속도가, 이 비행기의 속도가 처음엔 빠르다 느려지니까 예를 들어 시간을 좀 압축해서 구간을 이번엔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하면은 이 그래프 상에서는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되니까 이번에는 이런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게 되겠죠? 더 짧게, 더 짧은 시간 간격으로 하면 더 가파른 기울기, 더 짧게 하면 더 가파른 기울기, 그리고 더 빠른 평균 속도를 얻게 될 거예요. 결국 이 값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쓰냐면 바로 이렇게 쓴다. V는 지금 우리는 델타 T라는 시간 간격을 줄여가면서 바로 델타 T분의 델타 S라는 평균 속도의 계산을 무한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이렇게 극한의 기호로 표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기호를 계산할 방법을 사실은 잘 몰라요. 그쵸? 사실은 이게 수학 시간에 배우는 바에 따르면 이 계산을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무한히 많이 길게 계산할 방법 필요는 없고 미분을 하면 된다 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분을 할 수 없는 불구의 몸, 이런 계산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계산을 할까? 바로 이 그래프에 그 힌트가 나와 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점점 가파른 기울기를 구하다 보면은 결국 어떻게 되겠나? 바로 이 점, 이 속도를 구하려고 했던 그 시작점의 접선을 그려보면은 이 기울기들이 결국은 이 접선의 기울기로 이제 수렴을 한다는 것을 수학 시간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얘를 바로 우리가 순간 속도라 부르는데 순간 속도는 바로 지금처럼 이 ST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로 계산을 할 거다 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9쪽에 두 번째 결론, 이 순간 속도라는 것은 이렇게 그 그래프, ST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로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네, 넘어가 될까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10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페이지를 보면은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나? 우리가 지금 속도를 구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 속도라는 것은 결국 뭔가 다시 한번 이제 새삼스럽게 되새겨 보면 예를 들어서 3m/s 이게 무슨 말인가? 얘는 바로 매 초 3m 전진한다는 거지. 그쵸? 그것이 이제 3m/s라는 속도의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일반화하면 예를 들어 뭐 10초를 달려갔다. 그러면 30m 가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바로 속도가 예를 들어 v, m/s다라는 것은 사실 그때 이동거리가 v 곱하기 t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10페이지에 이 s는 vt라는 식에다 한번 또 네모를 쳐볼게요. 얘는 바로 속도가 일정할 때 그 변이를 구하는 그 공식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이제 관심사는 속도가 변할 때지. 자, 속도가 변할 때는 그럼 어떻게 그 이동거리를 혹은 변이를 구할 수 있을까? 이 물체가 운동을 하는데 그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변이와 이동거리의 값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그 두 가지 용어를 함께 섞어서 쓰지요. 자, 속도가 변할 때는 어떻게 될까? 그럴 때에는 아주 짧은 시간 간격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 간격. 우리가 이제 시간 간격을 아까 이제 그리스 문자 델타를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이 아주 짧은 시간 간격, 그러나 0은 아닌 시간 간격을 D라는 이제 영어 소문자를 붙여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주 짧은 시간 간격 동안은 속도가 그 시간 동안은
일정하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바로 아주 짧은 거리를 바로 방금 구한 이 공식으로 얻을 수가 있죠. ds는 vdt 쓸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식은 물리에선 흔히 나타나지만 수학 시간에 이런 식 쓰면은 혼날지도 몰라요. 수학 시간에는 아까 이제 우리가 순간 속도에 대한 정의를 쓸 때처럼 ds를 dt로 나눈 그 전체로 의미가 있는데 사실 물리 시간에 쓰는 이런 기호는 의미가 없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옳은 답을 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학과에 간다면 4학년 때 여기에다 의미를 부여해요. 일단은 그렇게 0은 아니지만 아주 작은 값이라는 뜻으로 이 기호를 우리가 쓴다면은 실제로 우리가 총 이동거리를 구할 때는 이 모든 것을 이제 더하죠. 잘게 나눈 것을 모두 더한다. 수학 시간에는 시그마 기호를 쓰지만 지금처럼 무한히 작은 양들을 모두 더한다 할 때는 인테그랄 기호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ds가 vdt와 같다는 걸 아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지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얘는 계산할 수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을 거예요. 바로 이제 정적분이지. 자, 얘는 뭔가? 우리는 물론 이걸 계산할 줄 모르는 불구의 몸, 이렇게 계산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배웁니다. 뭐냐면 이 계산은 바로 어떤 의미를 갖나? VT 그래프의 밑넓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얘를 바로 우리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그걸 증명하진 않겠지만은 그 사실을 우리가 활용하겠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바로 이 10페이지에 처음에 나오는 이 내용, 이 속도가 변할 때 물체의 변이를 어떻게 구하냐? 바로 VT 그래프의 그 밑넓이를 구할 거다. 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속도가 일정할 때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VT 그래프로 그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가로축이 시간, 세로축이 속도인 그런 그래프를 이제 일정한 속도의 운동에 대해서 한번 그려본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이번엔 속도. 자, 그러면은 이 속도가 일정하다는 건 수평선이죠. 이렇게. 그러면 어떤 주어진 시간 t 동안 그 이동한 거리 혹은 변이라는 것이 그냥 둘을 곱한다. 근데 기하학적으로는 바로 밑넓이 계산한 것이죠. 그래서 S는 VT, 이 그래프의 밑넓이로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한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증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속도가 만약에 변한다 하더라도 속도가 이렇게 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 밑넓이를 구해서 이 변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그 결론을 얻은 겁니다. 알겠지?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 책으로 한번 다시 돌아와서 그 10페이지에 보면은 아래에 보면 이제 들여다보기 해서 이 상대 속도라는 제목이 보여요. 우리 한번 상대 속도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지금 매우 뜨거운 이제 7월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명절이 다가오면 부모님들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이제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그럴 때 이런 경험을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분명히 나는 100km로 지금 달리고 있어요. 시속 100km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옆에 있는 차가 나랑 나란히 달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 한 번쯤은 해봤겠죠.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차가 여기 있고 바로 옆에 다른 차가 지금 달리고 있어요. 둘 다 지금 V라는 속도로 달리고 있다. 그럼 내가 봤을 때 옆에 있는 차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봤을 때 옆에 있는 차랑 창문을 열면 대화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었을 거예요. 이 상황이 바로 상대 속도가 0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상대 속도가 0이다. 자,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그 제목 옆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상대 속도라는 것은 너의 속도 빼기 나의 속도라고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대 속도를 구하고자 한다면은 바로 상대방 속도에서 내 속도를 빼면 되는 거지, 지금처럼 상대방과 내가 속도가 같으면 빼면 0 되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함께 달리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나타나는 상황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고속도로의 반대편에는 반대로 달리는 차가 있겠지? 어떤 차가 있어서 이번엔 이제 반대쪽으로 예를 들어 또 V로 달리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너의 속도 V, 나의 속도 V니까 V 빼기 V는 0, 또 0이네?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너무 다르죠? 우리가 느끼기에 이제 반대편에 있는 차는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요.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이런 뜻이지. 이 상대 속도를 계산할 때는 이 속도를 계산할 때 바로 그 방향을 첨가를 해야 됩니다. 방향 첨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른쪽으로 지금 달리고 있으면 이 오른쪽을 플러스로 해서 이 상대방 차는 그럼 왼쪽으로 달리니까 마이너스 V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각각의 속도를 부호를 붙여서 나타내면은 나의 속도는 지금 V지만 상대방의 속도는 마이너스 V가 되는 거야. 따라서 상대 속도는 이번엔 어떻게 되나? 자, 너의 속도는 마이너스 V, 나의 속도는 플러스 V. 그래서 이 둘을 서로 뺀다. 결국 마이너스 2V라는 0이 아닌 값을 얻지요.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두 자동차가 있을 때 한 자동차에서 봤을 때 상대방 자동차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상대 속도의 개념이다. 자, 이해가 되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속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봤어요. 자, 그런데 이제 다른 것, 바로 갈릴레이가 떨어지는 물체에 대해서 깨달았던 사실, 속도가 아니라 더 중요한 양이 있었다. 그 부분을 한번 나가 볼게요. 그래서 어디를 가보냐면은 바로 교재 12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2쪽. 12쪽을 펴보면 제목이 가속도예요. 가속도. 자, 가속도. 올해에는 이제 평창 올림픽도 있었고 월드컵도 있었죠. 근데 놀랍게도 이제 그렇게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잘 기억은 안 나지만 2년 전에 2016년에는 하계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바로 리우 올림픽이 있었죠. 하계 올림픽에서 선생님이 이제 열심히 챙겨보는 경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물론 여자 배구지요. 여자 배구 사랑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바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육상 경기예요. 바로 100m 달리기. 2016년도 리우 올림픽에서는 이 100m 달리기 우승자가 누구냐? 바로 우사인 볼트입니다. 별로 놀랍지도 않아요. 우사인 볼트 선수 2008년, 2012년, 2016년까지 100m, 200m, 400m 3개의 종목을 계속 금메달을 전부 땄어요. 아무튼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남자, 이 우사인 볼트 선수의 그 경기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우리가 잘 지금까지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도 해볼 겸. 이 우사인 볼트 선수는 몸집이 커요. 보통 육상 선수들은 몸집이 굉장히 왜소하고 가볍습니다. 속도를 빨리 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우사인 볼트 선수는 몸이 크기 때문에 처음에 속도가 빨리 안 나요. 처음에 속도가 잘 안 붙는데 이제 중반쯤에 가면은 굉장히 빠르게 급격히 속도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속도들은 이미 최고 속도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사인 볼트 선수는 더욱더 빨라지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2등과의 간격이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카메라를 보고 살짝 웃어요. 그래서 속도가 좀 줄어요. 이해되죠? 그렇게 해서 나왔던 기록이 2016년도에는 무려 9.81초라는 엄청난 기록을 이제 내면서 이제 우승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럼 잘 이해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밑넓이는 얼마일까요? 힌트, 이건 100m 달리기야.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르면 VT 그래프의 밑넓이가 바로 이동거리 혹은 변이었지 100m겠죠. 우리가 비록 이런 공면의 넓이를 구할 수는 없지만, 곡선으로 둘러싼 영역의 넓이를 구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은 뭔가? 지금 이 볼트 선수의 운동이 처음에는 느리게 빨라지고 중반에는 빠르게 빨라지고 나중에는 속도가 느려지고 있어요.
자, 이런 속도의 변화, 이 속도의 변화를 기술하는 어떤 개념이 이제 필요한 거야. 그게 바로 지금 배우려고 하는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가속도. 자, 가속도는 뭔가 지금 책에 보면은 가속도라는 것이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를 걸린 시간으로 나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그 가속도의 정의 앞에 평균이라고 한번 가로 열고 써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선생님의 친구 모비가 등장을 했어요. 지금 모비가 앞으로 3m/s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달리다가 2초 후에 속도가 이제 5m/s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과정에서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정의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될까? 계산을 해보면 평균 가속도라는 것은 그 소요된 시간분의 2초죠.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5 빼기 3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뭘 알 수 있나? 5 빼기 3 하면은 자, 이렇게 되죠. 맞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가속도의 단위는 바로 이 미터/세컨드 제곱이라는 사실도 부수적으로 알 수 있고 이 가속도의 의미도 알 수 있어요. 보니까 이 모비의 속도가 2m/s 증가를 했죠. 그랬을 때 소요된 시간이 2초면은 가속도의 의미 뭐냐면 1초마다 얼마씩 더해졌냐?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이제 확인해 보면은 이 가속도라는 것을 이렇게 그 문자로 쓸 수가 있다. 가속도는 영어로는 acceleration, 두 문자인 a를 따서 표현을 할 건데 가속도의 정의는 그럼 뭐라고 할 수 있나? 나중 시간 빼기 처음 시간, 그게 바로 걸린 시간이지. 그리고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v2-v1이 되죠. 이것을 우리가 여전히 다시 한번 델타, 변화량을 표시하기 위해서 델타라는 그리스 기호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속도의 그 정의를 알았고, 이 정의식에 따르면은 가속도의 또 다른 의미, 바로 그 기울기. 우리가 만약에 가로축이 시간, 세로축이 그 속도인 그런 그래프를 그렸다면은, 그랬을 때 이 그 그래프의 기울기, 그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로 이 가속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했듯이 이 볼트 선수의 속도를 그래프를 가지고 얘기를 해본다면은 만약에 이제 이 순간부터 이 순간까지 볼트 선수가 최고의 속력을 내고 있을 때로부터 이제 후반 거의 이제 결승점에 도달할 때까지 그때 사이에 이 가속도의 계산을 한다면은 그럼 우리는 결국 기울기를 계산한 게 되죠. 그래서 그래프, 책에 있는 그래프에다가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이 가속도라는 것은 바로 VT 그래프의 기울기다 라는 사실이지. 알겠죠?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종이 비행기를 던지는 그런 예에서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가 이 시간 간격을 더욱더 줄여가면서 같은 계산을 반복한다면, 즉 우리가 만약에 이런 계산을 한다면 델타 t를 0으로 보내면서 델타 t분의 델타 v를 계산하는 이 과정을 반복한다면, 물론 이건 이제 무한히 많이 해야 되니까 계산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수학 시간에 역시나 이것은 미분이라는 간단한 연산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배웁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계산을 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냐? 이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는 사실, 점점 이 시간 간격을 줄여가면은 우리가 이런 그래프의 기울기를 계산하기도 하고, 결국에 가면은 시간이 아주 짧아지면 결국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나? 바로 이 순간 가속도, 이쪽에 나오는 순간 가속도라는 것을 바로 VT 그래프의 이번에는 접선의 기울기로 계산한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책에다가 한번 여러분도 네모를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가속도의 개념, 속도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는데, 언뜻 생각하면은, 자, 우리가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개념은 바로 순간 속도와 순간 가속도예요.
순간 속도라는 건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자동차의 운전석에 뭐가 있나를 한번 상상해 보면 바로 속도계가 있죠, 속도계. 이 속도계에서 표시되는 값은 바로 이 순간적인 속도를 의미하지요. 이 속도계에 표시되는 값에는 바로 순간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은 저 순간 가속도, 방금 우리가 정의한 순간 가속도는 우리 실생활에 얘가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은 아마도 해본 적이 없겠지만은 이 운전석에 앉으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페달이 2개 있어요. 페달이 2개 있어요. 가운데 큰 게 있고 오른쪽에 작은 게 있어요. 이 둘 중에 이제 큰 것, 얘는 바로 브레이크, 작은 것은 바로 엑셀이죠. 엑셀을 밟으면 속도가 빨라지고 엑셀에서 발을 떼고 이제 브레이크에 발을 대면 이제 속도가 느려져요. 자,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운전을 선생님은 실제로 할 때 처음 깨달았어요. 엑셀을 밟은 세기도 중요하다는 거야. 엑셀을 밟은 세기가 만약에 세다, 내가 꽉 밟았어, 그러면 속도가 빠르게 빨라집니다. 빠르게 빨라져요. 반면에 엑셀을 살짝 밟았어요. 그러면 빠르긴 빨라지지만 속도가 천천히 빨라지죠. 중요한 건 뭐다? 바로 빠르긴 빨라지는데 그 세기가 빨라지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거지. 바로 이게 순간 가속도의 실질적인 이제 예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순간 속도는 바로 속도계의 값이라면 순간 가속도라는 것은 실생활에서는 이제 엑셀을 밟은 세기. 물론 여러분들이 당분간 몇 년간은 이걸 경험해 볼 일은 없겠지만 네, 이런 예가 실제로 있다는 사실 기억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내용인 바로 그 다음 페이지 13쪽으로 가보면 이 물리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운동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는 운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 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여러분 그 제목 옆에다가 한번 써볼까요? 바로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뭘까? 우리가 가속도의 정의를 이렇게 썼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제 처음 그 운동의 시작을 타임 0, t equal 0로 두고 이 속도도 나중 속도를 v, 처음 속도를 v0 혹은 v0라고 이제 씁니다. 그래서 소요된 시간을 t, 그리고 나중 속도와 처음 속도를 각각 v와 v0이라고 이제 표시를 하죠. 그래서 가속도를 구해라 한다면 사실 이런 식의 계산을 우리가 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물리학이라는 것은 뭔가? 바로 미래를 예측하는 과목이잖아.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나중 속도가 처음 속도와 시간과 그리고 가속도로 이렇게 써진다는 거야.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첫 번째 공식이 되겠습니다. 바로 V는 V0 더하기 AT. 자, 이 식은 바로 가속도의 그 의미를 정확히 식으로 쓴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속도는 뭔가? 아까 우리가 배웠듯이 가속도가 A라는 것은 시간이 1초, 2초 흐름에 따라서 속도가 A씩 더해진다는 뜻이죠. 이 식이 딱 그걸 말해주고 있지요. 처음 속도가 V0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A씩 더해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식을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이제 속도인 그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지. 직선의 방정식 y절편은 v0, 그 다음에 길이가 a인 그런 직선이죠. 자, 그러면은 이때 시간이 t초 흐를 동안 이동한 거리가 아니라 그 속도, 나중 속도는 바로 이 값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의 밑넓이, 우리는 VT 그래프의 밑넓이가 바로 이제 이동거리라는 것을 배웠으니까 밑넓이를 계산할 수 있겠죠. 이 사다리꼴의 넓이 구해보면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사실이 바로 이런 공식이 됐습니다. 바로 책에 나오는 두 번째 공식, 또 네모를 쳐볼게요. 위지로 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역시나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과목이니까 나중 위치를 구하는 이 공식을 활용해서 나중의 위치를 계산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 마지막에 또 다른 공식 하나가 나와요. 자, 얘는 뭘까? 이 운동의 문제를 풀다 보면은 때때로 이 시간이나 가속도를 이제 모르는 순간이 와요. 그럴 때 예를 들면은 자, 선생님은 이제 첩보 영화를 좋아합니다. 첩보 영화에 이런 장면이 많아. 뭐냐면 이 주인공이 예를 들면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이제 제이슨 본 시리즈인데 차를 타고 가는 거지 터널에 들어갑니다. 물론 주인공은 차 위에 타고 있죠. 네, 악당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터널이 온다 숙여 해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나오죠. 물론 악당은 이제 사라졌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들어갈 때 속도하고 나올 때 속도하고 그리고 이 터널의 길이 이것만 알고 있을 때 이를테면 가속도는 얼마고 그 시간은 얼마나 걸렸니? 이런 문제를 이제 풀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공식 중 어느 것도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처음과 나중에 시간 간격도 모르고 처음과 나중에 가속도도 모르니까.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이 시간을 대입해서 세 번째 공식을 얻죠.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공식, 그 세 번째 공식에다가 또 네모를 쳐볼게요. 어떤 공식인가? 바로 이런 공식이지. 2 times as는 b제곱 마이너스 b0 제곱. 또 네모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공식은 정말 자주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마치 주문처럼 외우면서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이제 다 배워봤는데 이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은 약간의 넋두리 같은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평균 속도라는 것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마지막 페이지에 평균 속도, average velocity, mean velocity, 마지막으로 median. 자, 얘도 평균, 얘는 뭐 중앙값 이런 뜻인데 이게 뭐가 다를까? 거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얘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오늘 시간 처음에 배웠던 게 바로 이 내용이죠. 평균 속도라는 건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 거다. 네, 오늘의 이제 첫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 얘는 뭔가? 얘는 바로 나중 속도와 처음 속도를 더해서 2로 나눈 거죠. 조금 다르지만 얘도 어떤 의미에서 평균을 계산한 거지?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얘는 뭔가? 얘는 바로 우리가 속도를 시간에 따라서 식으로 나타냈을 때 딱 중앙값, 시간이 예를 들어 t초 흘렀다면은 2분의 t초인 순간의 속도, 그 속도가 바로 이 앞에 두 가지와 이제 같아진다라는 뜻이지. 얘는 바로 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한해서 성립하는 특별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울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네, 지금 오늘 이제 중요한 여러 가지 운동의 개념들을 봤어요. 속도에 대해서 배웠고 또 가속도에 대해서 배웠고 그 물리학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운동 중 가장 중요한 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배운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오늘 배웠던 내용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거예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